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이 과거의 박근혜 3년이나 이명박 정부 3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 한 부분을 점검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는 주로 소득 중심으로 소득이 어떻게 됐는가, 또 그 소득 중에서도 못 사는 분하고 잘 사는 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했죠. 오늘은 그 제조업의 생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안 되거든요. 한 20, 한 5%. 그런데 그 사실은 제조업이 25% 정도밖에 안 되어도 그것이 고용이나 또 연관 효과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 못지않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비중은 작아도 제조업이야말로 정말 그 나라 경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이제 제조업의 기술이라든지 또 제조업을 가동하기 위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첨단 기술과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 제조업은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특히 정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그건 뭐 따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조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저는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조업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제조업에 대한 이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생산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수기 때문에 어떤 기준 연도가 100이어요. 2015년을 통상 이제 100으로 잡고 있는데, 아마 이제 5년마다 그 기준 연도가 바뀌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2020년이 100이 되겠죠. 어쨌거나 간에 현재 2015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는 이 지수가 15.6이 개선이 됐어요. 76.8에서 92.4로 이명박 정부 때는 생산지수가 15.6이 개선이 되었어요. 박근혜 때는 3년 동안, 집권 3년 동안 거의 증가를 안 했어요. 99.3에서 100으로 거의 증가를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102에서 106으로 약 3.9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생산량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생산이 증가되었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생산 증가 폭이 훨씬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세 번의 정부를 생각해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의 생산은 박근혜 때보다는 조금 나으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훨씬 못하다, 이제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고라는 게 있어요. 재고. 만들긴 했는데, 생산하긴 했는데 팔질 못했다는 것이죠. 이 재고 지수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10.7이 증가했어요. 3년 동안에. 3년 동안 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10.7 정도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3년 동안에 6.7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10.7, 박근혜 정부 6.7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재고가 얼마나 증가했냐 봤더니 12.5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재고가 많이 증가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만들긴 했으나 팔리지 않아서 지금 쌓아두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자, 만약에 공장을 하시는데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그 공장의 주인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만들긴 하는데 계속해서 안 팔리는 게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어떤 그 조치를 할까요? 당연히 투자를 줄이고 공장을 줄이겠죠. 그렇게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능력이 쪼그라들겠죠. 아니면 생산 능력이 늘어나던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생산 능력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생산 능력 지수는 13.3이 늘었어요. 76.5에서 89.8로 13.3이 생산 능력이 늘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생산 능력 지수가 95.9에서 100으로 4.1 증가했어요. 다 늘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생산 능력 지수가 시작하기 직전에 2016년에 102에서 2019년에 102.9니까 0.9가 증가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0.9 증가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4.1 증가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13.3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3년 정책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고, 지금 이것은 이제 연간 자료라서 그런데 월별 자료로 보면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생산 능력 지수가 계속 떨어져서 아마도 금년이나 내년이 되면 생산 능력 지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감소세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가동률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가동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가동률은 꼭 10년 전인 이명박 정부 때 가동률이 108, 109였었거든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100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98, 겨우 98을 유지할 정도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따라서 이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우리는 서울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실제로 제조업이 이게 많이 분포해 있는 구미나 목포나 이런 지역에 가면 눈에 띄게 빈 공장이 많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제조업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는 중요한 부문이 이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그 정책의 어떤 그런 중심을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의 설비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길을 살리는 쪽으로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 제조업의 붕괴로 인한 뼈아픈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조업의 이 가동률 문제, 생산 능력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 감사합니다.